가이드입니다. 선생님, 새학년 맞이 잘 하셨습니까? 네, 고마워 교실 덕분에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고마워 교실 1일이라고 첫날부터 선언도 하고 또 고마워 샤워도 막 뿌렸더니 애들이 화기애애해지면서 새학기 시작을 기분 좋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마워 감사하죠. 교실, 네, 잘 실천해주고 계시니 저 역시 감동이고 고마워에 좀 젖어들었을 거고요. 학생들이 학생 상담 시작하셔야 되겠죠. 사실 3월 말쯤에 학부모 상담은 학교에서 상담 주간이 있어서 그동안 신청하신 분이랑 하긴 했는데 그 전에 학생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수석님께서 좀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실천해 볼게요. 네, 4학년 되면 학부모님에게 가정환경조사서 받기도 하고 우리 아이 이야기 지면으로 적어달라고 받기도 하시고 또 학생들 자신이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그 지면으로 학생을 파악을 하는 정도거든요. 학기 초가 사실 좀 바쁘잖아요. 맞아요. 할 게 어찌나 많은지. 예, 애들하고 눈 마주치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한 열흘 정도 지냈으니까 선생님도 학생들도 눈에 들어오고 이제 좀 마음도 생길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학생 상담 한번 짧게 놀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간 래포를 형성하는 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로 뭔가 상담을 한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수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랑 짧게 놀이하면 래포도 형성되고 학기 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학기 초에 시작할 때 사실 학생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학생 상담은 주목적은 신뢰를 쌓고 래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담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지면으로 받은 종이를 딱 펼쳐놓고 보자. 너 6학년인데 학원 많이 다니는구나. 학원 몇 개 다녀? 지금 여기 3개 돼 있는데 진짜 3개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학생이라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생님이 뭐 저를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와. 네, 선생님은 사실 부드럽게 뭔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알고 싶어서 한 말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불편해야 되나 하는 초기에 잘못된 신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고 거창한 질문들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진지하고 거창한 질문이라고 하냐면 어떤 선생님은 비전 있고 목표 있는 학생을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을 상담만 하면 너의 목표가 뭐야? 너 인생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학생을 당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놀아주시면 됩니다. 잠시 놀아주면 되는 거네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준비물 필요 없이 아이들이랑 만나서 묵찌빠 놀이나 아니면 참참참 뭐 이런 놀이로 잠깐 놀아주면 애들도 재밌어하고 래포 형성도 쉽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참참참 묵찌빠 이런 놀이도 재밌겠습니다. 준비물 없고 단순하고 평소 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묵찌빠나 참참참 이런 건 승부욕을 약간 자극하는 놀이잖아요. 그렇죠. 학기 초 상담에는 승부욕을 자극하다 보면 승부욕이 없는 아이도 있고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단순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놀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놀이는 어떤 게 있어요? 엄청 쉬운데 우리가 엄청 많이 하는데 짜장, 짬뽕 밸런스 게임이다. 이거. 네. 자, 해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제가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장, 짬뽕 중에 시작. 짜장.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짜장, 짬뽕도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따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데는 짬뽕이 좋고 어떤 데는 짜장이 안 좋은데요. 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징적으로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내 것이 명확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질문을 던져주시냐면 그럼 좋아. 이번 주 주말에 먹고 싶은 짜장 짬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아이한테 맞춰서 범위를 좁혀주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범위를 좁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도 좁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기, 바나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딸기, 바나나 중에 시작. 딸기. 우리 완전 똑같네요. 선생님이 똑같이 짜장 나왔다든지 딸기 이렇게 나오면 처음 같은 값이 나오면 밸런스 게임에서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는 거죠. 오 하면서 이때 스킨십이 한번 딱 생기잖아요. 네. 눈 마주치고. 선생님이랑 같은 걸 골랐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동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딸기 바나나 있는데 친구는 바나나를 선택하고 나는 딸기를 했다. 그러면 나 바나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딸기를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별명이 딸기였단다. 그러면 학생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별명이 진짜 딸기예요? 하면서 약간 관심을 나타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너는 바나나 선택했는데 얼마만큼 좋아해? 많이 먹어.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엄청 좋아해요 할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억지로 먹으라고 해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죠. 억지로 먹으라고 해요 이러면 그때 선생님 또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대답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참고 먹는다고 하기도 하고 먹기 싫다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네, 저는 안 먹겠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자꾸 먹으래서 할 수 없이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그런 아이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놀이는 진행해야 되는데 래퍼도 형성해야 되고 또 진지하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면 선생님 스스로가 미궁에 빠질 수 있어요. 선생님 스스로가 그 다음을 연결을 못해서 막 미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대화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머나 세상에 너 이야기 잘 안 들어주시니? 나 어릴 때도 우리 엄마가 꼭 그러시던데 이렇게 동질감을 한번 표현해 주시고 그러면 좋아 올해 4학년 되었으니까 국어 시간에 말하기 토론 수업이 있거든. 그때 열심히 해서 엄마를 설득하는 힘을 한번 길러보자. 선생님 너 도와줄게.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냥 공감과 지지 격려네요. 그렇죠. 공감과 지지 격려. 와 우리 고마워 교실 선생님 저 완전 지금 감동 먹었습니다. 우리 고마워 교실에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공감, 격려, 지지, 기쁨, 환호 이거 쓰는 거잖아요. 열심히 배운 보람이 있네요. 수성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에는 뭐라고 말해줘야 되죠? 우리가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고마워 하고 선생님이 한마디 더 멘트 하시면 좋겠죠. 선생님한테 할 이야기 있을 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해주면 선생님이 듣고 같이 고민을 나눠볼게 고마워 하고 이제 학생을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게 별표 3개예요. 선생님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해도 돼 고마워 이거. 그렇죠. 마무리에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학생 상담 학기 초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말한 참참참 놀이는 서로 승부를 가리는 거라서 놀이가 끝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소재가 없는데 밸런스 게임으로 하면 그 소재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학생 상담에 더 편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성님. 그렇습니다. 학생 상담이 래퍼를 목적으로 합니다. 래퍼를 목적으로 할 때는 단순한 놀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놀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도구로서 진행을 해야 대화가 연결되고 어떤 말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마음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언제든지 부담 없이 선생님께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계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학기 초 학생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여러 명인데 학생마다 다 다른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야 하나요? 선생님도 이런 고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선생님 마음이십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짜장 짬뽕 한 개 해보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건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아이들이 소문이 납니다. 선생님은 짜장 좋아해. 이건 의도하는 거죠. 뭐 했어? 애들은 물어볼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하단 말이에요. 저 두 사람이 뭐 했을까? 교실에 선생님 탁자 옆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하이파이브를 해. 그리고 웃어. 저게 뭘까? 궁금한데 2명이 할 때는 옆에 못 오게 하셔야 돼요. 근처에. 아니면 조금 떨어진 공간이나 뭐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교실에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주변에 친구랑 상담할 때 옆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짜장 짬뽕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걸 보면 선생님 짜장면 좋아한다던데 먼저 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 스포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자기는 짬뽕 좋아해도 짜장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약간 의도성이 있는 거죠.
수성님 아주 전략적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수업에서는 이 약간 오픈이 필요하거든요. 학습에서 오방도 필요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도 필요한데 그다음에 아이들이 선생님 딸기 좋아한다던데 그래서 딸기 준비하고 온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이제 질문지를 준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한 10개 정도 들고 있다가 학생들에게는 짜장 짬뽕 공통으로 하고 시작은 그다음부터는 다른 거를 준다거나 이렇게 디테일한 놀이와 준비 개수까지 알려주시니까 당장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의지불권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를 팁을 드리면 상담 후에는 그 학생이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놀이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기록을 안 하시고 놀이로 끝내버리는 거. 그냥 래퍼를 형성했다. 뭐 이 정도의 마음으로 가시게 되면 이걸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기분, 선생님의 마음, 걔의 표정 이런 것도 기록해 두시면 좋은데 꼭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지 않으셔도 아주 심플하게 아동 이름 옆에다가 짜장 좋아했으면 짜장. 사실은 걔가 그날 짜장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이 선생님이 짜장을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짜장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뭘 선택했는지 정도는 적어두시고 기록할 때 얘가 예를 들면 엄마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그랬으면 그걸 적어두시는 거죠. 그 정도를 적어두셔야 다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창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키워드 정도를 기록해 두시는 것.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록할까요? 방금 수성님께서 나중에 활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학부모 상담 때 활용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학부모 상담 때 이걸 꼭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말문이 막히거나 어떤 분은 대화 소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성향이 정말 다르거든요. 학부모님들의 성향이. 네. 학부모님들은 학생의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받아내야 될지 스스로가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제가 어제 학생들하고 지난주에 짜장 짬뽕 놀이를 좀 했었는데 그때 짜장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 물어봤더니 잘 먹으러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의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걔 짜장은 잘 안 먹는데요 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꼬를 터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사소한 이야기지만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좀 사람 간의 관계가 좀 가까워진 느낌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짜장 짬뽕 이게.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런 게 생기죠.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놀이를 했다고?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가 친하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신뢰도라는 그 믿음과 이게 딱 장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꿀팁이다. 이게 바로 부모님한테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 아까 공감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관계 이 틈을 메꾸는 일들이 중요하고 엄청난 대단한 걸로 이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쿠션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디테일이 역시 중요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걸 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교사 스스로가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를 스스로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학부모에게 또 전달이 돼요. 감정이라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소한 놀이 하나로 아이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학부모 상담할 때도 또 학부모님과 래퍼도 형성하고 또 자부심까지 일타삼피네요, 수성님.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거창한 거에 막 목매여 있는데 질문 수업 해보실 때 느끼지만 크게 거창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수업이 잘 되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건 이 사소한 틈을 메꾸었을 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상담은 우리가 그 1년 동안 지낼 아이들에게 상담해야 될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 준비 과정인 거죠. 쿠션인 거죠. 오늘 진짜 중요한 거를 배웠습니다. 놓치고 있던 부분이라서 작지만 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 상담했으니까 다음에 또 학부모 상담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학부모 상담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네, 보기 들려드릴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자, 알겠지? 밸런스요? 밸런스 게임 알아? 네. 짜장이랑 짬뽕 중에 뭐 좋아하는지 말하는 거 알겠지? 네. 하나, 둘, 셋. 짜장. 오, 똑같다. 짜장 잘해. 하이파이브. 나는 간짜장 제일 좋아해. 너는? 쟁반 짜장. 쟁반짜장 진짜 맛있지. 엄마랑 같이 먹어요. 엄마랑 같이 먹어? 네. 엄마도 짜장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 급식 검사할 때 보니까 골고루 편식 없이 잘 먹는 것 같더라. 어제 2번 먹는 거 선생님 봤어. 들켰지? 한 개 더 할까? 이번에는 딸기 바나나 해보자. 하나, 둘, 셋. 딸기. 좋아. 나도 딸기 좋아하는데. 뭔가 새콤달콤 맛있잖아. 네. 어떤 거 좋아해? 어떤 과일 좋아해? 블루베리. 블루베리 진짜 맛있지. 블루베리 스무디 맛있잖아. 맞아요. 너 그거 알아? 경상도 사람들만 블루베리 스무디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 서울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는데 5학년 어때? 괜찮아? 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활발하게 말해줘서 엄청 고마워. 혹시 5학년 지내다가 하고 싶은 거 있거나 뭐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같이 와서 이야기 바로바로 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네. 자, 가서 오늘 도착했으니까 들어가자. 네. 안녕. 고마워. 수성님께 학생 상담 기법을 배우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이로 학생 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놀이로 상담을 여니까 학생뿐 아니라 교사인 저도 상담이 가벼워졌어요. 사실 상담이라는 말이 학생들에게도 부담스럽지만 교사인 저에게도 조금은 무거운 면이 있었는데 그냥 놀이로 편하게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밝게 함께 웃고 또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짧은 쉬는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학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아이들이 기분 좋게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에 교사로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가까워지는 학기 초 놀이 상담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고맙습니다.